신금은 이미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물건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재활용해서 이렇게 다시 쓸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죠. 신금은 이미 이렇게 도구가 된 상품인 거죠. 상품이기도 하고요. 도구가 되었어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폐기 처분을 이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을 해서 다시 쓸 것인가, 다시 사용을 할 것인가, 요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부장이 이사로 승진을 하려면 이제 부장에 대한 사표를 내야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사는 되게 계약직이기 때문에 부장을 사표를 내고 이제 이사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장을 사표를 내고 이제 집으로 갈 것인지 폐기 처분이죠. 아니면은 계속 부장을 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이사로 승진을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렇게 보니까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제 좋죠. 그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먼저 신금이 이렇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게 하려면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먼저 화로다가 이 신금을 파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화로다가 화극금을 해서 신금을 파기를 시키고, 그렇죠? 재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파기를 시키는 거예요. 가령 이 금을 파기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시 다른 용도로, 다시 더 나은 용도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파기를 시키는 거죠. 엄마가 자식들로 나가 죽으라고 그래요. 나가 죽으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금을 이렇게 파기를 시키는 거는 그냥 너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지 말고, 그치? 그냥 파기가 돼서 아예 못 쓰게 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걸로 거듭나든지 하라는 의미로다가 이제 파기를 하는데, 이렇게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파기를 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사주에 수가 있어서, 그렇죠? 수가 있는 화가 금을 파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가 없는 화가 금을 상극한다는 것은 이렇게 소멸을 시켜버리기 위한 거예요. 없애버리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화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병화로다가 이렇게 화극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병화 자체로는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주에 수가 없어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화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화는 어떻게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은 아직 이렇게 초보자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병신합수라고만 생각하시고 아직은 병신합수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차원 높은 간합을 공부를 하시려면 아직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은 그러한 어떻게 수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화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계수나 임수를 사주에 가지고 있을 때 신금을 재활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파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자,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냥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는 토가 있어야 돼요. 토가. 그래서 토생금 해가지고 토가 신금을 생해줘야 돼요. 그러면 토생금을 하면은 이렇게 금생수로 가는 거예요.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토생금 그리고 금생수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금생수 지속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사용을 이제 하지 못하고 폐기가 되는 거 있어요. 파기를 시켜버린 게 있는데, 이 파기시키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기가 신금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가 없어야 돼요. 신금이 토가 없으면은 지속적인 사용이 되지 않죠. 그리고 수가 없으면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가 없으면 우물이라고 하는, 그렇죠? 신금이 우물일 때 수가 없으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로다가 폐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구이거나 상품이었을 때 이렇게 또 파기가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토가 없는 것과 수가 없는 것을 이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화를 본 것이죠. 그렇죠? 수가 없는 정화를 본 것은 이렇게 용도 폐기가 되어버린 거죠. 폐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토가 없는 것은 토생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원으로서 용도가 없으니까 폐기가 된 거예요. 토가 없으면 우물물이 메마른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거듭날 것인지,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고 이렇게 폐기가 될 것인지 요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역학자들이나 직업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신금과 을목이에요. 을목을 이렇게 태워야 되는데, 을목을 잘라서 태워야 되는데,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버렸더니 잘라진 곳에서 다시 뿌리가 살아나니까 을목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무서워요. 그리고 신금을 폐기 처분해가지고 어떤 영혼에 녹여서 없애버렸더니, 아니면 서리가 되어서 화로다가 녹여버렸더니 이건 다 물이 되었어요. 물이 되었더니 이게 또 다른 것과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죠. 생명력이 강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금이 물이 되니까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부드러운 금이 된 거죠. 원래 신금은 뭐예요? 아주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융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조함 금인데, 금이 물이 되어서 부드럽게 변했다. 그리고 또 금은 쇠기 때문에, 그렇죠? 쇠기 때문에 가장 딱딱하고 이렇게 엄한 것이, 그렇죠? 가장 딱딱하고 엄한 것이 또 금이죠. 그리고 또 금은 이렇게 토이기 때문에, 금이 토에서 나왔죠. 토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를 잘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은큼함이 있는 것도 금이세요. 또 금은 목이기 때문에, 목에서 금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나온 금은 다시 목이 되어야죠. 금에게, 신금에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신금은 종자이니까, 종자가 다시 이제 땅에 들어가서 다시 목으로 나와야 되니까 목이라고 하는 미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까지 가고자 하니까 가장 멀리 가는 게 또 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신금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고,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해서 이 신금이 정말 천차만별해서요, 알아볼 길이 없어요. 이 신금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가 아주 많아서 우리가 이 신금을 알아볼 길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신금은 이미 경금처럼 가공을 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재료가 아니죠. 우리가 경금을 가지고 재료라 그러고, 신금은 가지고 기물이라고 해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상품을 이제 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되었으니까 이게 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은 유지를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졌어요.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졌죠. 그래 가지고 이 신금이 정화에 의해서 파기가 되고 개수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즉 말해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금을 공부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고정되었거나 바꾸기 힘든 환경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해서 더 이렇게 발전하고 나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신금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화를 싫어하고 토와 술을 만나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토를 만나서 술을 만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뭘 발전은 발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신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신금 자체는 자기는 이미 발전을 할 만큼 발전을 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자기 가치 상승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금은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유지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는 임계수를 가장 선호를 하죠. 마치 을목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병화를 좋아하듯이. 그렇게 되면은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안 되죠. 화로다가 막 찢어서 그죠? 막 화극금을 해가지고 외부의 충격을 막 줘가지고 변화를 시켜서 발전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화에 의해서 찢어대면은 이거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수를 가지고 있는 화에게, 그렇죠? 내 사주에 수가 있어서, 그렇죠? 임수나 계수를 가지고 있는 정화가 가서, 그렇죠? 막 충격을 가해야 돼요. 막 외부에서 충격을 가함으로 해서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다시 변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사주 속에서 이제 금이 있는데
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사주에 신금이 있는데 화는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충격받고 고통받는 그 과정을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과정은 바로 발전 과정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힘들다고. 왕한 화가 와가지고 금을 멸망시켜서, 멸망이라면 뭐 금소를 시킨다는 거죠. 금소를 시켜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이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은 화극금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바로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고통이긴 하지만 그것은 발전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좋은 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를 해요. 변노하기를 거부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금은 금생수로다가 이렇게 자기 모습 그대로의 가치도 좋지만은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화로다가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화금이라고 하는 고통의 기간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지닌 화가 이렇게 화금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생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가치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화극금이 되어야만이 내가 더 가치가 높게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운이 원래 이제 병화운이 들어왔고 내년에 정화운이 들어오죠. 정화운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화극금을 하는 사주인지 내가 정화로다가 병화로다가 목생화를 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내가 쓰는 건지 내 환경에서만 쓰는 건지, 남들이 써서 남들은 무지하게 발전을 하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죠. 그게 이제 운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또 내 사주를 보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생수 하고 나서 화극금을 하니까 내가 발전을 한다고 무조건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사주는 금생수도 되고 화극금도 되는데, 그러면 나는 내년에 화가 들어오니까 발전을 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에 내가 8자, 사주 8자 8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8자를 다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화극금 되고 금생수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발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나만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 사주에 화극금 금생수가 되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금생수하고 화극금 하는 걸로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외부에, 그렇죠, 나와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고 네 주변에 너의 경쟁자들은 다 발전을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주위에 네 친구들은 다 대학교 이번에 합격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재련을 받아서 발전하는 걸 아는데 이걸 또 이제 어떤 것이 내가 발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 경쟁자가 발전하는 건지를 또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신금은 우선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를 만나야 돼요. 수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변화를 통해 갖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를 가진 화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화를 만난다고 해서 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화를 만나서 발전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병신년에 병화가 오고 내년에 정유년에 이제 정화가 오면은 나는 굉장히 내년에 정화가 와서 재련을 하고 목생화 인하를 할 거니까 나는 굉장히 발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건 내 옆에 사람이 발전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되려면 내가 먼저 그와 같은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그러한 발전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려면은 토를 만나야 돼요. 토가 없으면 나에게는 발전 의지가 없다. 내가 발전을 하려면 토가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봐야 돼요. 인간은 의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의지를 갖지 않는데 발전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만 하고, 금생수하고 하급금 하면은 자기는 의지가 없으니까 도망가고, 남들은 막 발전을 하는데 자기는 의지가 없었으니까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는 발전을 못했다고 괜히 남들만 욕해요. 남들 원망만 해요. 남의 탓만 해요. 그래서 화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크게 발전된다는 뜻인데, 화급금이라는 것 속에는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하는 어떤 여기에, 그렇죠? 화급금 속에 토가 있어야만이 나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이 되어야 나도 발전을 하는 거지. 그냥 내가 화급금을 하는 것은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토도 이제 여기 보면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그렇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토를 가지고 있으면 따라가지를 않고 따라갔다고 하는 모양이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간 것과 몸이 따라간 것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모방적인 창의성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건지 따라가서 모방을 할 것인지. 근데 신금에 화급금만 되어 있으면은 안에도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인지 안에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는 그냥 의지이죠. 그렇죠?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급금이 되었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화생토, 토생금으로 화급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신금이 이제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금생수를 해야 되고, 그거를 변화 발전시키려면 화급금을 해라. 그런데 화급금만 하면은 주변의 발전만 하는 것이지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발전을 하려면 화생토, 토생금을 해라.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토극수가 되면은, 그렇죠. 금생수 하는 수를 이제 토극수가 되면은, 토가 그러니까 오면은 현재 가치를 유지하지 말고, 그렇죠. 어려움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벌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벌이를 포기하고 네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월 2천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 지금 네가 벌고 있는 그 수입을 몇 년 동안 포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게 토극수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벌이가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가상을 했을 때 그걸 버리고 더 낮게,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 수입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수업을 하고, 그렇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미래에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껏 버리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토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원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재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이 가치를 내가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면은 이렇게 상승된 변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토국수로 버리게 하는 건데 이거는 버리면은 당장 굶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토예요. 그러면 그거를 토생금이 되면은 받아들여요. 토가 그러한 의지를 세워주는 거예요. 금생수로서 현재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지금 현재 생활을 파기시켜버리는 게 토국수예요.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예요? 더 나은 가치를 만들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생수 된 거를 토가 가서 막아버려야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더 낮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정화가 신금을 극하면, 그렇죠? 정화가 신금을 극하면은 개수로다가 정화를 딱 상극을 해서, 그렇죠? 정화가 신금을 상극하면 개수가 정화를 딱 상극하면 수가 살아나죠. 그럼 다시 금생수를 해서, 그렇죠? 다시 금생수를 하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재화라고 하죠. 재화. 정화가 변화 발전을 하라고 딱 이렇게 이제 충격을 주니까 개수가 가서 정화를 다시 상극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신금이 살아나니까 다시 금생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렇게 현실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생활을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세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화가 신금을 딱 상극을 하고 토가 딱 있어 가지고 또 토국수로다가 이렇게 수까지 그냥 딱 상극을 해버리면은 수가 정화를 이렇게 막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생활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제 극도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죠? 토가 찾아와서 상극을 했으니까, 그죠? 변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변화를 하라고 상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가 정화로 오는 이 과정도 어려워요.
상극을 했고 다시 개수가 정화를 이렇게 오는 것까지 이 시간이 이제 상당히 걸리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토가 와서 그냥 개수를 그냥 상극을 해버리니까 아예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데 개수가 정화를 극해가지고 현재 생활을 이제 어려움을 벗어나는 게 이제 더 나은 거지. 누가 7, 8년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버티겠어요.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화가 하급금 해가지고 수용신을 쓰는 사람과 토용신을 쓰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인 거예요. 네가 7, 8년 정도 버틴다면은 천억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안 버티고 너가 지금 그냥 그 10억 부자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7, 8년 너 10억 다 투자해서 7, 8년 고생해서 네가 천억 부자가 될래? 어떤 걸 선택할래? 이게 온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를 선택을 하죠. 수를. 그런데 요즘 손님들은 토용신 잡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역학자는 수용신을 잡고 있고, 그렇죠? 손님은 토용신을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수용신을 잡는다는 얘기는 당장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문제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굶어 죽든 말든 토로다가 잡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부도가 나는데 가서 낚시질하고 있는 사장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수로다가 해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토로다가 해결점을 찾는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정화가 신금을 상극을 하면은 당연히 용신은 토가 되는 거예요. 토로다가 오랜 세월 동안에 준비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뿐인 거죠. 개수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하루하루 생활이 나에게는 너무 이제 급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교류해 왔던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이렇게 되면 다 망가져 버려요. 하루하루 모면하려고 하는 삶 속에는, 그렇죠? 맨날 하루하루 넘기기 위한 방법만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교류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은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철학원을 운영을 하면은 거의 99%는 수를 용을 잡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 생존 문제에 급급한 사람들이 거의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토로다가 잡아주면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수로다가 잡아주어야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무사하게는 지나가죠.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죠? 반석 위에 올려놓는 법은 못 되는 거예요. 이거는 30년, 50년 반석 위에다가 자기를 올려서 자손 대대로 잘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수를 영신에 가봤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토를 잡아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를 때렸어요. 그러면 학부모가 단장 가가지고 선생님 맥살 잡고 신고를 하고, 이거는 수로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토로 해결하는 방법은 몰래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제발 때려서라도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토로다가 용을 잡는 사람의 마인드인 거예요. 이렇게 신금과 토, 진금과 이렇게 수의 관계를 이렇게 화극금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을목이천간에 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현재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되죠. 을목이 천간에 있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신금이 천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금, 지지의 유금 합쳐가지고 약 한 80%예요. 우리 국민들의 80% 정도는 신금이나 유금은 다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하나씩 가지고들 있어요. 그런데 개발도상국으로 가면은 을목만 가득해요, 사주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소득이 이제 2만 불이 넘어가고 3만 불을 향해서 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잘 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배부름을 벗어나서 이제는 행복하고 싶다예요. 그거를 추구하는 건 이제 신금인 거예요. 을목이 있다는 얘기는 배고픔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거는 개발도상국에서나 있는 문제죠. 우리나라는 현재 뭐 개발도상국은 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신금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을목이 있는 사람들이죠.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잊고 사는 것, 생존 문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렇게 금의 활용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유지하고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목에 대해서만, 그렇죠? 낳고 키우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요. 먹고 살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존의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살고 행복해지려면 토에 의해 가지고 금이 변화를 해서 더 높은 가치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문화적인 삶,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중상류적인 삶이라고 생활의 문제라죠. 이거는 이제 생존과 생활의 문제세요. 이 두 삶은 생존의 삶과 생활의 삶이라는 건 패턴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생존 문제와 금이라고 하는 생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